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7일 모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들 약점을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6월 7일 모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교재에 들어있는 고전 산문작품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채봉감별곡입니다. 자, 이 소설은 염정소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사랑소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상사동기라는 작품을 선생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영영전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상사동기를 설명하면서 운영전이라는 소설하고 꼭 같이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봉감별곡도 염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시험에 이 염정소설의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작품도 꼭 머릿속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어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소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 줄거리라든지 주제를 이해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주제가 이제 세속적 욕심이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세속적 욕심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제 채봉이의 아버지인 김진사고요. 이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허판서입니다.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이제 필성과 채봉이의 사랑이다. 이렇게 주제를 지금 이해하시고,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됐죠? 본문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데,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지문도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EBS 교재에도 예전에 많이 실렸던 지문들이 바로 이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평양 김진사의 딸 채봉이는 단풍 구경을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전선천 부사의 아들 필성이를 만납니다. 됐죠?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필성과 혼인을 약속합니다. 약속한다는 건 결국 무슨 연애가 있죠? 여기 자유연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영영전이라든지 운영전은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사랑이 영영전이라면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난 게 운영전이다 라고 했어요. 됐죠? 세 작품 다 자유연애가 들어있어요. 됐죠? 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랑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결과도 있는 거고, 또는 그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사랑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채봉감별곡은 마지막에 극복을 합니다. 김진사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적 욕망에 빠진 인물이고, 허판서는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벼슬을 할 생각에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채봉이하고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채봉이 어머니도 장필성이를 보고, 야, 남자가 괜찮다. 니네 둘이 결혼해라.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때 김진사는 이제 서울에 가서 허판서한테 5천냥의 돈을 주고 나머지 5천냥은 돈이 없으니까 딸 채봉이를 첩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과천 현감 자리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채봉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채봉이하고 마누라를 불러서 뭐라고? 야, 우리 서울 가자. 됐죠? 근데 이제 마누라가 당신 기쁜 소식이 있어. 채봉이가 필성이를 만나는데 필성이가 괜찮은 남자야. 근데 이제 이 허판사한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진사는 이 장필성이가 예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이고 가난한 집 자식하고 결혼을 해. 내가 좋은 자리 있어. 그 좋은 자리가 뭐냐 그랬더니 허판사의 첩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딸내미를 늙은이의 첩으로 줍니까? 하고 맨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근데 야, 딸을 주면 내가 벼슬을 할 수 있어. 그럼 당신도 아니 과천 현감 부인이 되고 좀 있으면 승상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니까 어머니도 그 말에 혹해서 결국 남편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채봉이는 필성이하고 헤어지게 됐죠. 됐죠? 이때 이제 채봉이가 밑에 있는 몸종을 불러요. 계집종을 불러서 야,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나 서울 갈 수 없다. 이렇게 해라. 그럼 결국 이제 중간에 가던 중에 김진사 일행이 뭘 만나요? 도적을 만나죠. 그죠? 이 도적을 만나는 상황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채봉이가 만든 겁니다. 채봉이가. 알았죠? 채봉이가 짠 거 이거. 됐죠? 그래서 요 틈을 타서 결국 채봉이는 도망해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누굴 만나요? 필성이를 만난다는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앞부분의 줄거리 이해되죠 이제? 김진사는 그래서 자결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 누구를 잃어버렸으니까?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헛된 욕심에 눈앞이 어두워서 홀로 생각합니다. 결국 헛된 욕심이 결국 벼슬길이죠.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간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우리 여러분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부자가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사죠. 이때 이제 군수가 문서를 작성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양반전에서도 여러분 매간매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김진사는 딸을 잃어버려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헛된 욕심에 눈앞이 어두워서 홀로 생각하기를 서울에 5,000냥 맡긴 것이 있고 누구한테? 호판사한테 더군다나 그간의 과천현감이 되었을 거야. 됐죠 이미? 그 다음에 몸이 귀된 후에 채봉도 수송을 하여 다시 찾겠다. 그리고 재산도 모으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됐죠? 하고 나머지 살림을 팔아서 노자를 마련한 후에 2대여가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다. 됐죠?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김진사 내외가 결국 채봉을 잃어버리고 됐죠? 결국 서울로 상경한 게 중심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일단 채봉이가 도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에 상경한 김진사 내외는 전에 묵었던 객주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판서를 찾아가고 허판서는 김진사를 보고 반가워하죠. 오, 김과천 오시나. 됐죠? 이미 이제 벼슬이 과천 현감이 됐으니까 알았죠? 부를 때 김과천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는가? 자 우선 급할 터이니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이렇게 된 겁니다. 허판서가. 근데 허판서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결국 김진사를 기다렸겠어요. 결국 채봉이를 기다렸겠어요. 채봉이를 기다렸겠지. 그래서 결국 서랍에서 칙지를 꺼내줍니다. 이 칙지는 여러분 임금의 명령인데 어떻게 보면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김진사가 칙지를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혼 빠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감히 받지를 못한다. 허판서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김진사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는 대감 덕분에 분이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서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대감 배울 낯이 없습니다. 허판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을 고비를 겪다니. 김진사가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말하니. 됐죠? 허판서는 벼랑강 실축해주면서 가엾은 생각은커녕 속으로 이런 맹랑한 새끼가 있나. 아니 어찌되든 과천영감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해놓고 누구를? 딸을. 됐죠? 이제 와서 딴소리에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면서 놀라는 제안 후에 김진사의 얼굴을 훑어봅니다. 참으로 고생했네.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는데 딸이야 왜 못 찾아왔어? 근데 허판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채봉입니다. 채봉이. 아니 재물은 뺏긴 건 좋은데 아니 딸은 왜 안 데리고 왔어 임마?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감의 힘을 빌려서 다시 가서 찾아보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허판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됐죠? 뭐라고 지르겠어요? 에이 나쁜 놈아. 그래서 밑에 이놈 소위 부모가 돼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네 힘을 빌려서 찾으려고 이 맹랑한 놈아 하더니 벼랑간 하인들을 불러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이놈 내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5,000냥을 마저 바치든지 그래야 무사하다. 이놈아 그따위 소리를 네 앞에서 하느냐. 시골에 내려갈 때 주선해주마 하더니 주선해준다는 건 딸을 첩으로 주마하고 약속을 하더니 현감 자리가 굴러들어오니까 나중에 딴소리 이 자식아 하고 다시 말을 새도 없이 집안에 오게 가둔다. 끝! 됐죠? 여기까지 내용은 결국 김진사가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가다가 결국 채봉이가 도망가고 김진사 결국 내외는 어디에 도착? 서울에 도착. 됐지? 그리고 결국 김진사는 어디에 갇힌다? 감옥에 갇힌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결국 사건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순행적 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과 대화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김진사의 헛된 욕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중략분군의 줄거리. 평양으로 돌아온 채봉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허판서에게 가야 한다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김진사는 감옥에 갇히죠. 됐죠? 이 어머니 혼자서 평양으로 다시 갑니다. 왜? 허판서가 뭐라고 했어요? 너 평양 가서 네 딸 데리고 오든가 5,000냥을 가지고 와. 그러지 않으면 네 남편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혼자서 결국 평양으로 와서 누구를 찾아서? 채봉이를 찾아 만나요. 그리고 채봉이한테 야, 아버지가 지금 위태롭다. 네가 가든가 아니면 돈 5,000냥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결국 돈을 구하기 위해서 송이라는 기생이 됩니다. 채봉이가. 한편 평양감사 이보국은 됐죠? 이 이보국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채봉이를 도와주는 인물이죠. 조력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보국은 송이 서화가 능하다, 글과 그림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몸값을 주고 송이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송이를 내가 부리고자 하여서 본전에 1,000냥을 더 주는 것이다. 내 마음은 어떠냐? 기생어미의 생각에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어쩌겠어요. 그죠? 마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몸값을 많이 주셔도 바치라고 하면 거역할 수 없을 터인데 왜? 감사니까 하물며 돈을 더 보태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데리고 가세요.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기생어미는 채봉이를 평양감사가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밑에 하고 7,000냥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기생어미는 그 후에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감사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돕습니다.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필성이다. 됐죠? 부모의 소식도 걱정이 되고 필성이도 그립죠. 이 감사는 그래서 보는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나 혼자 있을 때는 탄식이 그치지 않았다. 장필성인 송이의 소문을 들었어요. 송이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예요 결국? 기생을 하다가 기생을 그만두고 평양감사의 집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나 송이가 있는 별당은 사람 출입을 일절 그만이 다시 만날 길은 없어서 초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한 계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성이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죠? 채봉이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계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도 감사 옆에서 공사를 보는 공적인 일을 보는 관속이 벼슬아치가 되면 채봉이를 만나기가 쉬우리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선을 하던 중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방면으로 힘을 써서 뭐가 돼요? 이방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채봉이를 만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필성이도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채봉이도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적극적 인물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감사가 결국 뭐 한 거예요? 결국 필성이를 이방으로 임명. 됐죠? 그렇게 감사를 배우니 가히 훌륭한 인재다 너. 필성아, 이방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책임이 중하니까 아무쪼록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 불편 없도록 해라. 됐죠? 장필성이는 공손하게 감사의 병을 받들고 이후로는 공사 문서를 가지고 매일 관가에 드나듭니다. 그러나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해도 별당이 깊고 깊어서 가까이 있어도 천리와 같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한편 송이는 감사에게 공사에 쓸 것을 주면 쓰라고 하고 쓰라고 하는 것 쓰고 빼라고 하는 것은 빼면서 별당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는 채봉이가 문서를 봐요. 이 문서를 보니까 이 문서가 누구의 글씨? 장필성의 글씨입니다. 이상하다. 글씨가 서방님 필체 같은데 혹시 관가에 드나드시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감사에 묻습니다. 요사이 공사 문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장필성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글씨 잘 쓰지? 이 말을 듣고 송이는 뛸 듯 기뻤어요.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만나지 못하면 편지라도 띄울까? 사람을 시키다니 만일 대감이 하시면 무슨 죄를 내릴지 몰라 하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기를 어느덧 반년입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그리움이 사무쳐서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 이게 줄거리예요. 됐죠? 여기 보면 주로 두 사랑하는 인물이 현실적 제약과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주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세속적 욕심 누구? 김진사. 권세 누구? 허판서. 굴복하지 않는 순결한 진실한 사랑 누구? 필성과 최봉이다. 주제 이해되잖아요. 이해됐죠? 시점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구성은 무슨적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됐죠? 자유연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보기 전에 이 마지막 다음 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반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죠. 그러다가 이제 채봉이가 어두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글을 쓰고 시를 한 편 쓰고 잠이 듭니다. 책상에서. 이때 이제 감사가 달빛을 구경하다가 채봉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채봉이가 아직도 안 자나? 그리고 채봉이의 방에 갔는데 채봉이가 글을 써놓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 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글에 장필성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 채봉이를 깨웁니다. 야야야, 내가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 왜 속에 있는 말을 나한테 안 하냐? 얘기해봐. 결국 채봉이가 필성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판서한테 벼슬을 사러 갔다가 결국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어머니도 지금 소식이 묘연하다. 결국 이제 허판서가 내가 다 알아볼게.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필성이하고 너 둘이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결국 행복한 결말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허판서는 결국은 매간매직하고 뇌물을 받다가 결국 처형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세가 좀 있으니까 이 새끼 역적의 무리에 가담했다가 결국 아웃! 됐죠? 허판사 죽음. 김진사는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하고 김진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채봉이를 만나요. 됐죠? 필성이하고 채봉이도 만나서 둘이 결국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이 뒷부분의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김진사는 이전에도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다. 맞죠? 그래서 다녀오면서 5,000냥을 주고 허판서한테 딸을 처불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허판서는 김진사의 해명을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송이는 부모와 헤어진 후에 부모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장필성이는 관속이 되기 전에 송이의 기생이 미안한 것을 알고 있고요. 됐죠? 근데 5번에 보면 송이하고 장필성이는 말이 안 되잖아. 편지 왕래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연히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2번에 보면 기억은 칙지고요. 니은은 장필성이가 쓴 문서입니다. 그래서 칙지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합니까? 그 다음에 니은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라고 돼. 이 문서가 갈등 해소를 하진 못합니다. 문서를 보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거죠. 됐죠? 채봉이가 필성이를 그리워하죠. 그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알았죠? 그리움이 더 심화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칙지는 여러분들 인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이제 벼슬자리를 얻고자 하는 김진사의 욕망 때문에 결국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칙지는 뭐를 상징할 수 있어요? 김진사의 헛된 욕망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2번이라고 답한 사람 많아요. 인물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실현은 잘못된 거고 인물의 욕망이 나타나는 도구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완전 칙지를 받아서 가천영갑으로 임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럼 실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니은은 인물의 한계를 나타내는, 맞죠? 문서는 봤는데 결국은 서방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서로 그리워한다는 건 결국 인물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의 인물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됐죠? 니은은 인물의 인간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인물의 인간됨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인물의 불행을 초래하는 소재가 되지요. 이해됐습니까? 칙지는 결국 불행을 초래하는 소재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만? 그 다음에 니은은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가 된다.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네. 선생님만 이해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기억은 인물의 행동을 응징하는 의미다. 응징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인물의 행동의 보상이다. 이 칙지가 보상이 될 수는 있어요. 돈만 내면 보상이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니은이 아니고 인물의 행동에 대한 보상은 기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대체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오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았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3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19세기 후반입니다.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허판서죠. 그죠? 이에 편승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회를 노리던 양반들의 파렴치한 이 양반이 누구겠어요? 김진사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 사이 양반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백성들은 양반들의 권위 앞에서 됐죠? 권위 앞에서 순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필성이하고 채봉입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지향이나 그 다음에 봉건적 사회 분위기에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상이 바로 채봉입니다. 채봉감별곡은 뭐라 이런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 변화에 갈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걸 정리하면 되죠. 보기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현감의 직책을 주선해주는 허판서를 통해서 부패한 지배층, 도적을 만나 딸까지 잃어버리고도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짐진사는 파렴치한 양반. 됐죠?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감사의 집을 들어가는 채봉을 통해서 스스로 감사의 집을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감사의 집에 들어가는 채봉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말이 안 되죠.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해되죠 이거?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는 기생 어미는 결국 양반들의 권위에 순응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근데 대체로 학생들 중에는 이 4번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됐죠? 양반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이방이 되고자 하는 장필성이를 통해서 주체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당대 뭐가? 인들의 지향이 나타나 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4번을 오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번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알았죠? 정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체적인 줄거리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특징도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통해서 이 작품이 결국 조선 후기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았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